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EBS 영어 강사 정승익이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영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지쳐 있고요. 아, 근데 많이 오신 이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시죠? 뉴스에서도 이제 뭐 사실 안 불안했었는데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안해야 되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막 하실 텐데요. 불안해하실 건 많이 없고요. 제가 도와드릴 거고, 사실 요즘의 교육이요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시는 뭐 학종이냐 정시냐라고 하는 게 뭐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어서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맞다 틀리다의 문제보다는 제 생각에는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요 되게 다양한 자아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면서 EBS 강사면서 교육 전문가면서 저도 학부형이에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깔보시네요 선배님들. 그렇게 깔보시더라고요. 막 중등 학부모님들은 막 초등학부모님 깔보시고 막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이고 이러면서 막. 저는 근데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그리고 굉장히 저의 많은 부분은 학부형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뭐 교육 전문가니까 이렇게 막 바뀝니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저도 지금 걸려 있어요. 지금 고교 학점제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애가. 그래서 저도 같이 지금 고민을 하면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거 살아있네요. 공부는 왜 하는가? 이거 지우려고 했는데 다들 열심히 하실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공부 왜 하는가? 우리 중학생들, 학생들이 왔어요 지금. 와, 대단한데요. 여기까지 온 학생들이면 사실 설명드릴 이유는 없는데, 요 발 오랜만에 보시죠. 누구의 발? 네, 발레리나 강수진 님의 발입니다. 엄청 힘들었겠죠. 저 발 안에 모든 굳은 살이 다 그 노력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 공부랑 뭔 상관이냐면은,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공부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저도 열심히 했고 아이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가? 대학 가려고요? 인서울은 1, 2등급밖에 못 가는데요. 그럼 11%만 공부하면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 89%는 공부 왜 하는 겁니까? 해도 안 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왜 하는 것일까?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우리가 인생에서요, 우리 학생들 뭔가를 얻으려면은 분명히 힘든 게 있어요. 세상에서 소중한 것 중에 쉽게 얻어지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지금부터 정말 좋은 얘기 많이 알려드릴 텐데 힘들잖아요. 막 바닥에 앉아있고. 그럴 때 좋은 얘기를 듣게 되고 내가 좋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들 아버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엄마 아빠 되는 거 어렵죠. 저 어제 11시까지 집에서 청소하고 애들 씻기고 11시에 유튜브 라이브하고 학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유튜브 라이브 1시간 하고 12시부터 뭐 있는지 아세요? 빨래겠어요. 왜? 이 아빠가 일주일 내내 EBS 강의하느라고 집에를 안 왔는데 토요일 날 또 부산을 간대. 미안하잖아요. 새벽 2시까지 빨래겠어요. 집 청소 다 하고 호텔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지금 4시간 자고 온 거예요. 힘들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한다는 게.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깨닫는 거죠.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힘들구나. 중학교 때까지 공부, 저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막 A등급 나오던데요. 내년 3월 돼봐요. 힘들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안 힘들었었는데 저 맨날 A등급이에요. 그래서 맨날 시험 끝나고 막 애들이랑 코노 가서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요. 맨날 막 게임하고 막 게임하면서 막 시험 봐도 막 90점 넘던데 고등학교 가보세요. 그 얘기도 오늘 해드릴 겁니다. 뭔가를 얻어낸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리고 그 힘든 걸 이겨내고 내가 참아내면 얻을 수 있구나. 고등학교 가면 알게 됩니다. 정신교육 끝. 본론. 사실은요, 바로 계시네요.
의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요. PPT를 주시라고, 미리 주시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안 드리고 미룬 이유가 분명히 뭔가 바뀔 것 같았거든요. 11월 안에. 그래서 마감 기한이 16일이었는데 제가 11월 16일 날 PPT를 최대한 고쳐서 드렸는데 또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실려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내용은 바꾸지 않았는데 이제 같이 바꿔 나가야 됩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 얘기도 오늘 해드릴 겁니다. 뉴스 안 보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다 해드릴게요. 자, 먼저 예비 고1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많이 오셨겠지만 사실 지금 바뀌는 입시의 적용 대상은 고1 이하, 고1, 중3, 중2 요 학생들입니다. 가장 지금 걸려있는 학생들 고1, 중3 같이 갑니다. 중2 더 달라집니다. 바뀌었어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고2는 지금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고2는 이제 뭐 다음 달이면 고3 되는데 이거를 뭐 갑자기 바꾼 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시점 기준으로 고1, 중3, 중2가 많이 바뀌죠. 사실 이 PPT를 실을 때만 해도요, 2002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요 이제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은 우리 학부모님들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무슨 학년도라고 돼 있는 거 있습니다. 요 학년도. 요 학년도라는 말은요, 요때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학년도 무슨 수능 개편안 이러면요, 요때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2021년 11월에 시험 보는 아이들. 을 말하는 거예요. 요것도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요 학년도라는 말은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개편안이 먼저 있었는데 여기서 얼마 전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도 크게 바뀐 게 없어서요. 요 결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뀐 거 크게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 키워드 위주로 정시 확대되고요. 학생들의 선택 확대되고요.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EBS 연계가 축소되면서 여기에 추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영향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열기가 엄청나네요. 역시 이래서 제가 부산 출신인 걸 엄청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예, 사투리도 일부러 다 안 고쳐서요. 예, 부산 사람인 거 알아봐야 되니까. 너무 막 서울말 쓰면은 막 그렇잖아요. 자, 정시 확대. 이게 뭐 가장 큰 바뀐 점이죠. 요 PPT 실을 때만 해도요, 정시 확대가 30%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몇 퍼센트? 40%.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고 가시면은 동네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입시에서 빠르신 겁니다. 40이란 말은 이제 수시 6, 정시 4란 소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 저기 후라이드 양념 반반처럼 반반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시를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정시를 갑니다. 근데 수시에서요, 붙어 놓고도 서울의 주요 대학은 수능까지 잘 봐줘야 되는데 수능을 못 본 아이들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정시, 그 빈자리가 정시로 넘어가게 되고 이걸 우리가 수시 2월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 높을까요? 낮을까요? 꽤 높아요. 제일 높은 데가 작년 기준으로는 28%. K대. 100명 뽑았으면요, 수시에서 28명은요, 뭐 더 좋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수능을 못 봐서 기준을 못 충족시켜서 28명은요, 못 가요, 거기를. 그럼 그 빈자리는 정시로 갑니다. 그럼 사실 6대 4지만 느낌적으로는 반반이야. 저는요, 사실 저 싸우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 A형이거든요. 그래서 막 정시다, 학종이다 막 이럴 때 반반해 제발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반반하면은 그냥 뭐 그냥 그래 반반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6대 4라고 들으시면은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세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월 되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상 반반이에요. 이게 5대 5가 되면은 정시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논리대로 하면은. 그래서 거의 반반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교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은 정시반, 수시반, 양념반, 후라이드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반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시 확대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네 교육이 원래 가고 있던 방향은요, 이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교육만 받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에게 자기 주도성, 리더십, 적극성 이런 걸 길러주려고요. 요런 걸 하고 있었죠. 학생들의 선택을 확대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문과일까요? 사실 저희가 뭐 문과고 싶어서 문과고 이과고 싶어서 이과가 아니잖아요. 수학 못하면 문과. 그리고 영어가 너무 싫어. 막 혐오. 이과. 진짜 학생들 막 그렇습니다. 약간 저희도 그랬었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닙니까? 문과 이과 누가 정했습니까? 저희끼리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통합해 버리는 거고 사실은 뭐 미래 사회에는 문이과가 더 합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분위기였고 요 분위기의 끝에 뭐가 있게요? 지금 초사부터 해당되는 고교 학점제가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 애가 걸려 있어요. 거기 지금. 희량아. 아빠 걱정이 많다.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엄마랑 놀고 있고요. 고교 학점제가 대학처럼 가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학생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 듣고 자기가 필요한 수업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건 그 아이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시 확대랑은 조금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 방향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크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공통과 선택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고 선택은 이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끝. 수학도 공통으로 너네 이건 배우고 선택은 요거 중에 하나 해라. 참고로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게요? 아버지 뭡니까? 미적분입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셔가지고요. 확실합니까? 기하는요? 기하 안 어려워요? 예, 그래도 S대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믿어야 되겠죠. 예, 수학 천재셨다고. 그 머리 누나한테 나갔어요. 예, 저는 그래서 수학이 싫어서 영어 교사가 됐죠. 미적분이 제일 어렵다. 그쵸. 요것도 잠깐 말씀드릴게. 그럼 학생들이 요게 쉽거든요. 확통이라는 거. 미적분보다.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했어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마음대로 쉬운 거 선택하잖아요. 나중에 대학 갈 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만든 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도요. 힘든 걸 감수하지 않으면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쉬운 길로만 가는데 어떻게 그 끝에 좋은 게 있습니까? 남들 안 하는 거 하고요. 남들 확통할 때 난 미적분이야. 이렇게 해줘야 사실은 그 끝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죠. 남들 피자 치킨 먹을 때 나는 안 먹어야 살 빠질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더 먹고 막 물론 살찌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요. 우리 다 유지어터잖아요.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도 진짜 애쓰고 있거든요. 쉬운 걸로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완벽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죠. 영리하게 선택하셔야죠. 자, 이제 탐구도요. 봐봐요.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원래 여기에 지금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었던 거거든요. 대충 봐도 보이시죠? 근데 이제는 17개 중에서 애가 2개 딱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질문. 자, 제가 저기 과학, 생명과학 전공할 건데요. 저기 막 세계사 들었어요. 유리할까,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네. 저는 막 너무 막 진짜 윤리학 사상 너무 좋아요. 막 듣고 막 과학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실제로 그런 역량이 없겠죠. 대학 가서 잘해낼 수 있는. 그래서 벌써 제한을 걸고 있고요. 우리 대학에 무슨 과 올라오면은 뭐는 들어야 된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자기 괜히 그냥 쉬운 것만 선택해 버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자유와 선택은 항상 고민을 동반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건 편한데요. 뭔가 선택해야 된다는 건 항상 좀 고민이 됩니다. 영리한 선택하셔야 돼요. 부산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서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입니다. 저희끼리만 합시다. 영리한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그 선택이요 엄청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학교 사정도 있고요. 하지만 그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 유리한 선택 별거 아니죠. 진로에 맞는 선택 해주셔야죠. 막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요 요거는 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EBS 연계교재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수능특강 수능 완성 들어는 보셨죠?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 예. 연계가요 지금은 영어 같은 경우 70% 연계가 되거든요. 얼마로 줄까요? 50%로 줄어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그럼 EBS 연계교재 이제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네. 50% 연계되면 절반 연계되는 건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70에서 50으로 줄이면은 공부 양을 그만큼 20% 줄일 수도 없고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죠?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부형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 강사가 저 EBS 강사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학부형의 마음이에요. 학부형의 마음으로 70에서 50 줄어도 우리 애들은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줄었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된 거 뉴스나 기사로 보셨나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저 참 놀란 게 제가 작년에 책을 쓴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겨도 책을 한 13권 정도 썼는데 다 안 팔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잘 팔렸으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지금 베스트셀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재수 없죠. 학종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라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더라고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저도 이제 그런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왜 알았냐면은 저 인스타 친구분께서 학부형께서 제 책을 보다가 그걸 캡처해서 오늘 올려주셨어요. 승희쌤이 이거를 성견지명을 했다. 근데 이제 제 고민이 아니고 모두가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온 게요. 이름이 혁신 방안이 아니에요.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조금 더 공정한 시합을 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큰 게 정시가 40. 하지만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아이의 잠재력, 역량, 전공 적합성 이런 걸로 판단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런 여론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축소가 되죠.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담지 못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중2 같은 경우에는 중2 학생 아마 있을 겁니다. 중2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없어요. 대학 갈 때 쓰는 자기소개서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간소화되고요.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요.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중요한 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 힘드시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학습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중한 시간. 재밌는 건 인생에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 가는 방법. 대학 가야죠. 대학 가는 방법. 우리 아이들 이제 대학 갑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딱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뭐야 이거? 저희 EBS 관계자분께서 바꿔주셨군요. 귀엽네요. 네. 전 얘 싫어요. 저보다 인기 훨씬 많아서. 네. 원래 이게 메인이었는데 이 눈길이 다 뺏기자 지금. 자, 왼쪽에 있는 거. 대학 가려면요. 이 두 가지가 고등학교 갈 때 있어야 됩니다. 왼쪽 거 뭐게요? 꿈. 꿈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꿈이 있어야 진로 관련해서 동아리 선택도 하고요. 독서도 하고요. 수행평가 과제도 너 롤모델이 뭐 누구니? 라고 이제 뭐 발표하라 그랬을 때 꿈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수행평가도 꿈과 관련해서 해야 되고요. 교내 대회도요. 기록이 줄긴 줄죠. 한 학기당 1개. 근데 기록이 되잖아요. 모으면 6개인데요. 대회도 진로 관련해서 나가야죠. 선택 과목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과학 진로로 갈 건데 사회과 선택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요. 스펙도요. 진로 관련해서 쌓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3들 요즘 한가 아시죠? 꿈 정하세요. 오늘. 오늘. 엄마랑 같이 오셨고 아빠랑 같이 오셨으면 지금 정하세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럼 뭐 어디서 정하시려고요? 뭐 어디 뭐 회의 뭐 이렇게 원탁에서 모이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진지하게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정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돼야면 되죠. 뭐 엄마랑 이렇게 아빠랑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하셔야 돼요. 정하지 않고 입학을 하게 되면은 1학년 때부터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중3들, 중2들은요. 빨리 1학년 때 한번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요 얘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적어도 케이크에 딱 촛불 붙여놓고 네 꿈이 물리학자였지? 이렇게 이제 딱 케이크 한 개 딱 이렇게 주시고 샴페인 한 잔 하시고 이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셔요. 제가요 아이들에게도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거고 제가 뭐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바빠요. 지난주에도 한 4시간씩밖에 못 잤고 괜히 막 시키지도 않은 막 유튜브 라이브하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바쁘거든요. 인스타도 아무도 안 시켰는데 괜히 막 1만 명 모아가지고 막 계속 막 글 올리고 댓글 달고. 근데 바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룬다고 일이 더 잘 되진 않아요. 진로 지금 안정하고 나중에 좀 더 멋진 장소에서 막 이렇게 막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지금 정하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정하셔야 돼요. 뭐 저녁에 뭐 분위기 좀 너무 껄끄럽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탕수육 하나 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너 물리학자라고? 그래? 이렇게. 자, 대학 가는 방법. 이거 아니죠. 바뀌었죠. 뭐 때 몇으로요? 6대 4로 바뀌었죠. 6대 4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5대 5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가요, 여러분들. 사실 뭐 수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신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진로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저의 주관적 얘기인데요. 지금 대입이 바뀌었죠. 그럼 수시 정시 5대 5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학부모라면은 이건 뭐 거의 오프 더 레코드의 성격입니다. 다 떠나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학부모라면은 고1 때 애 내신을 한번 바짝 끌어올려 보고 내신이 한 5등급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저 같으면 정시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걸 왜 못했냐면 보이시죠? 7대 3이에요. 여기 문이 너무 넓으니까 내가 5등급이라도 조금만 올려서 4등급 이 정도만 돼도 정시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학년 때까지 끌고 갔습니다. 내신을. 근데 저라면은 제가 학부형이라면은 1학년 때 내신을 정말 있는 힘껏 올려보고 막 5등급 막 나와요. 그럼 거기서 1, 2등급 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은 차라리 정시를 대비를 시킬 것 같아요. 왜? 어차피 기회는 반반이니까. 여기에서 5등급에서 기회를 찾는 거나 정시 한번 올려보는 거나 제 생각에는 정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자, 뭐겠습니까? 꿈만 있으면 대학 가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그냥 슬픈 얘기를 해볼게요. 보이시죠? 성적 없으면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산에도 이런 얘기 유행하나요? 중학교에서 반에서 5등 정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4등급을 받는다? 4등급이면요. 부산대 못 가죠. 부경대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하는 데 절대 못 가요. 제가 만약에 뭐 부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여기 선생님이다. 여러분들 모시고 자 우리 아이가 4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쫙 보여드리잖아요. 가고 싶은데 한 군데도 없을걸요. 지금 눈높이로는. 저 근데 이게요. 반에서 5등쯤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설명드릴까요? 논리적으로. 고등학교에요. 25명 학급에서 애가 한 6등쯤 한다고 생각해보죠. 왜 등수가 내려가느냐? 중학교 때 밑에 있던 애들은 딴 데 가잖아요. 인문계로 안 가잖아요. 그럼 내 등수는 살짝 내려가겠죠? 자, 6등입니다. 그러면 25명씩 10학급이 250명이죠. 반에서 6등이면 전교 60등이죠. 60등이면 250명 중에 60등이면 4등급입니다. 24%. 왜냐? 우리의 등급 체계가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1등급은 100명 중에 4명, 2등급은 100명 중에 11명, 3등급 23명. 그러니까 아까 걔는 24%인데 사실은 아깝게 4등급인 거죠. 지금쯤 이런 생각하시죠? 아, 나는 아닐 거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맞을걸요. 제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저 인스타 10,000명의 팔로워들과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께 설문조사 한 번씩 합니다. 고1 때 뭐가 제일 충격적이니? 성적 떨어진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는데 성적이 5등급 나온 거예요. 6등급 나온 거예요. 이게 제일 충격적이래요. 그게 계산상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넘어갈게요. 이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넘어갈게요. 대학 가는 방법은요. 대학 가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뀐 틀에 따르면은 저라면 일단 1학년 때 내신을 열심히 해봅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1, 2등급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파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막 5등급 나와요. 그럼 저 같으면 정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정시가 쉬우냐? 학종에서 5등급 나오니까 나는 경쟁력이 없어서 그럼 정시해야지? 잘 될까요? 안 될걸요? 안 돼요. 내 공부 역량이 5등급 정도인데 정시한다고 어떻게 잘 됩니까? 다만 기회는 얻을 수 있죠. 내신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5등급 찍히면 끝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시는 3년 동안에 열심히 하면 그래도 기회를 한번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지 5등급 나온 애는 정시에도 비슷하게 안 나와요. 대신에 기회를 얻었으니까는 진짜 열심히 하죠. 어떻게 해요? 요렇게 1등급 받아야죠. 일단 영어부터. 제가요 아까 그 강의하기 전에 제 아는 분 만나가지고 중학교 학원 상담을 했어요. 아, 이 학원 다니는데 이 학원 어떤가요? 막 교재도 보여주시면서 했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학원 고민 많으시죠? 많으신데 중학교 내신 성적, 특히나 영어 내신 성적으로 그 학원을 판단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이 아이의 경쟁력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USI 홈페이지 가시면요. 기출문제가 있어요. 고1 기출문제 영어 풀어봅니다. 몇 점 나오나 보세요. A등급? 의미 없어요. 이 모의고사에서 100점 만점이거든요. 몇 점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 점수가 여러분의 현재 경쟁력입니다. 특히나 지금 중3이라면요. 먼 일도 아니에요. 이제 3개월 있다가 3월에 모의고사 본단 말입니다. 그 점수 몇 점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아, 선생님 저는요 막 진짜 중학교 때부터 막 리더스 다이제스트 있고 막 타임 뉴스위크 있고요. 막 진짜 막 영어 진짜 영유부터 해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너 70점 나오면 끝이에요. 100점 만점에 70점 나오면은 황당하다고요.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나의 수능 영어의 현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완전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일부 중학교 학생들의 어떤 학업 역량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중학교는 주로 시험 때만 공부하죠. 고등학교는 항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중학교요. 암기 위주죠. 시험 범위가 얼마 안 돼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외우면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요.
시험 범위가 없어요, 거의. 어떤 학교는 책 한 권, 책 두 권 시험 범위합니다. 그럼 그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냐? 아니에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은 변별을 해야 됩니다.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좁으면요, 영어 잘하는 애들은요 다 100점 받아요. 다 100점 받으면 1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 4명은 무조건 추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중학교랑은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개념이 없으면요 점수를 못 받죠. 중학교는요 학원에서 관리를 많이 해주죠. 고등학교는요 관리할 게 너무 많아서 학원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힘듭니다. 자기가 계획하고요, 자기 주도하에 공부하지 않으면요 고등학교 때는 힘들어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다 혼자 합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혼자 해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걸 자기가 보충하고 그럽니다. 이미 메타인지력이라고 결과가, 연구가 끝났어요. 아, 전교 1등들은 메타인지력이 있구나, 자기를 잘 아는 거죠. 영어 얘기로 멀고 멀게 돌아서 왔네요. 저랑 이제 있을 시간은 한 10분여가 남았는데요. 우리 중학생들 영어 좀 하나요? 자, 이 5개의 단어 소리내어 읽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 중에 몇 개나 아나. 5개 다 안다? 야, 이거는 뭐 인정. 진짜 이거 5개 다 알면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봐도요 무조건 90점 이상 나옵니다. facilitate, 촉진하다. impair, 손상시키다. reinforce, 강화하다. enhance는 향상시키다, 강화하다, 비슷한 말이죠. undermine은 약화시키다. 요게 복이야. B번에 들어갈 걸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5개입니다. 5개 다 모르면 넣을 수가 없어요. 중3 교과서랑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왠지 알아요? 중학교에서는 변별할 필요가 없거든요. 특목고, 자사고 가는 그 일부 등급만 제외하고 나면은 변별의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목숨 걸고 변별을 해야 됩니다. 1등급을 뽑아내야 돼요. 아, 진짜 다 100점 받으면 다 9등급이에요. 전교생 다 100점이잖아요. 그 다 9등급에 1등급이 없어요. 다 금메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준이 엄청 높죠. 중3들 오늘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아빠랑 진로 결정하고 나서. 탕수육 다 먹었니? 들어가서 공부해.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단어 쌓으셔야 됩니다. 단어. 중학교 때 A등급이랑은 정말 진짜 미안한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갭이 너무 커요. 몇 개 외우냐고요? 하루에 30개씩 6개월. 이렇게 외우면 5,400개 나와요. 그럼 절반 까먹는다 치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2,500개입니다. 그럼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죠. 네. 하루에 줄넘기 50개씩 6개월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내면 1등급 100명 중에 4명, 못 해내면 96명 중에 one of them. 이게 지금 한 문장입니다. 중3들 졸던 아들 눈 단디 똑똑 띄고 보세요. 이거 지금 따라서 많은 이제 뭐 주거종의 개체들은요 직면하게 됩니다. 합목적성이라는 이득인데요. 통제에 대한 거죠. 생산적인 어떤 이렇게 뭐 번식하는 사이트에서, 장소에서요. 자, 이거 강요받게 됩니다. 균형을 맞추도록요. 대가를요. 어떤 형태로요? 더 낮게 번식은 잘 못하게 되면서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남으면서요. 특정한 서식지, 어떤 서식지냐? 가장 높은 이제 뭐 번식할 수 있는 성공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게 소름 끼치면 이과 가야 되는 거예요. 중3들 더 무서운 거 보여줄까? 이걸 집어넣어야 돼. 1, 2, 3, 4, 5 중에서 방금 읽은 그 문장을 집어넣어야 돼. 여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기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거 하나죠. 설마 1번 아닐 거야. 1번 확률이 굉장히 낮아. 2번 3, 4, 5 중에 하나인데 이거 4번이다? 그러나
여기서 흐름이 바뀌어요. 마이그런츠는요, 철새거든요. 얘네들은 자기 거기에 머무르는 텃새라 그래. 사실 텃새. 텃새 얘기가 여기서 끝나고 철새. 뭐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고생하죠. 우리 부모님들 이런 거 한 번씩 보여드리면은 깜짝 놀라세요. 저희 때랑은 뭐 저희 때라면 약간 선배님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만 40 다 돼 가는데 저 때만 해도 영어가 진짜 쉬웠어요. 장난 아니죠, 진짜로. 학생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변별하려고. 1등급은 100명 중에 4명을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은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시험 수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높아져야 되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2번 수능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들을 해석하려면요, 방금 보셨겠지만 진짜 미안한데 문법 모르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어 된 다음에는요, 문법 배우셔야 되고요. 아, 물론 나는 뭐 문법 없이도 저게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해석된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보편적 학생이라면 문법 하면서 구문, 문장 해석 하셔야 되고요. 자, 문장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018학년도 2017년에 실시된 거죠. 수능 오답률 1입니다. 오답률이 74%. 맞춘 애가 25%. 이거 순서 맞추는 거거든요. 이 순서 어떻게 맞추냐고요? ABC 순서 맞추는 건데, 자, 볼게요. he, his 그러죠. 그잖아요. they라는 사람이 없어요. A번 안 되고요. B번에 그런 사회들, 여기 그런 사회들이 없어요. C로 시작하고요. the gods가 신들이죠. 이 신들이 they입니다. they, 그들. 여기 전체 원시 공동체가 그런 사회들입니다. C, A, B. 1타 강사. 요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미국 애들, 영국 애들이 요걸 몰라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아, 요 뭐 그렇게 해석하면은, 아니 제가 맨날 강의에서 하는 얘기인데 드라마 1, 2, 3의 순서대로 봐야 됩니까? 3, 1, 2로 봐도 이해 다 되잖아요. 뭐 동백꽃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어이구 저거 그래 재밌다며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뭐 7회 보고 1회, 2회 보면은 이해 다 되죠. 이것도 아무렇게나 읽어도 이해 다 돼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이해를 못해요. 왜 한국인들이 이걸 풀지? 막 변별하려고 그런 거예요. 변별하려고. 근데 요게 문제 푸는 요령인데요. 요거는 실력 안 되는 애가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대입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실력 있는 애들은 끄떡 없어요. 왜? 내신도 되고 정시도 되거든요. 이번 우리 학교에서 아주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내신 1.0이 수능을 2개 틀려왔어요. 그러면 뭐 게임 끝이죠 뭐. 뭐 대입이 어떻게 되니까 나 내신 1.0 수능 2개 틀려. 그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뿌리를 깊게 박으시면 돼요. 자, 단어 문법 공부하시면서 문장 해석하시면서 독해 전략 방금 한 게 그거고요. 마지막에 실전 연습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이제 집 청소하러 가야 돼가지고요. 홍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지금 겨울에 뭘 해야 되는가 되게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10,000원은 다 있으시죠? 이 책이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 10,000원짜리 책입니다. 수능 개념이라는 이름을 붙인 책들이 있어요. 각 과목별로 다 있는데요. 제일 큰 게 제 거죠. 판매율 3위. 전 과목 통틀어서 3위입니다. 근데 이거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성격이 진짜 부모님 닮아서 별로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돈 주고 책 사시면 좀 미안해요. 이 책은 최고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10,000원짜리를 팔잖아요. 그럼 저한테 1,500원이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사고요. 인스타 인증을 하면요. 볼펜을 보내드리는데 볼펜 값이 3,000원이에요. 우체국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일일이 다 보내드립니다. 미안해서. 공부 애들이 열심히 한다는데 기특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거 완강하면요. 제가 또 기념품 보내드리는데 기념품 얼마인가 봤더니 저도 선물 드릴 때 막 이게 허접한 거죠. 싫거든요. 10,000원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막 무서워가지고 한 30개밖에 제작을 못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공부하세요. 우리 중3들 겨울에 애매하다면은 이 수능 개념책, 영어만큼은요, 제가 이 책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 책으로 공부하시고, 인스타 인증하세요. 인증하시면 제가 선물 드리고요. 완강 선물도 드리고요. 저는 공부한다는 사람 너무 좋아요. 진짜 막 자기는 10,000원이 없어요. 메일 보내세요. 사드립니다. 이거 뭐 다 해봐. 좀 많이 오셨네요, 오늘. 자, 책 잠깐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3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문법 정리 한번 하는 거잖아요. 문법 정리 싹 합니다. 팔품사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누가 또 욕해요. 아이고 저거 뭐 성문이랑 맨투맨이랑 그때 그거네. 고리타분하게. 그럼 너 그거 없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 아까 그 해석이 되는가? 명사, 형용사, 부사 같은 그런 어떤 문법적 약속을 모르고 해석이 되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저랑 같이 하자는 겁니다. 오형식 문장 같은 것도 같이 배우고요. 또 이게 중간에 또 딱 이렇게 어벤져스에 나왔던 대사 같은 것들도 애들 또 공부하기 지루하니까 제가 넣어놨습니다. 스파이더맨이 그러죠. 저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요. I should have stayed on the bus. 버스에 그냥 있었어야 됐는데. sh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 표현, 과거에 대한 후에 나타내죠. 스파이더맨이 이런 문법을 읊은 겁니다. 문법 문제도 풀고요. 빈칸 푸는 법도 알려드리고요. 단어도 600개 넣어놨습니다. 이 모든 걸 얼마에? 10,000원에. 그리고요. 제가요. 책은 솔직히 안 만들고 싶어요. 13권이나 쓰긴 했는데 출판사에서 정말 부탁하시지 않으면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건 그냥 드리면 좋잖아요. 책 만들면 돈 내야 되잖아요. 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영어 고민들 제가 심심할 때마다 모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 자료고요. 이거 솔직히 좀만 더 보태면 책입니다. 근데 그냥 드립니다. 여기로 메일 보내시면요. 저 인스타 아이디, 유튜브는요. 진짜 어제 이거 하느라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엽니다. 주말마다 라이브 합니다. 1시간씩. 어제는 대입 공정성 강화 정부 발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뭐 오셨을 때 막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뭐 썰렁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시면 많이들 계십니다.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단 하나의 변수는 우리 애들이 잠을 잘 안 자요. 어제도 애들이 안 자는 채로 갔습니다. 밖에서는 떠들고 저는 유튜브 하고. 네, 집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뭐 외모만 봤을 때는 되게 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은 40이 되는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힘들어가지고 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최대한 빨리 40이 되면 좋겠어요. 아직 38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40이라고 막 저 동안이죠 자랑하고 싶은데 애매합니다. 지금.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 5년, 길게 10년 보고 있습니다. 되게 힘들게 일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도 일하는 명분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들 메일 보내시고요. 또 인스타, 유튜브 매주 제가 열고 있고요. 그래서 저랑 연락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어요. 사소한 질문이라도요. 메일 보내주시고 하면은 제가 최대한 열심히 제 아이처럼 아는 데까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청소하러 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